절대 붙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두 존재가 맞붙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역사를 바꾼 정치 거물, 다른 하나는 한국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문화 거장, 세상에 없는 라이벌. 지금 이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예상이 불가능하며 언제 어떤 변화가 우리 삶을 덮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런데 만약 한국 정치사의 거목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한국 대중문화의 살아있는 신화 서태지가 샹 마이웨이라는 이름으로 맞붙는다면 과연 누가 더 강렬하고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진정한 마이웨이의 정석일까요? 오늘은 세상에 없는 라이벌 채널에서 두 시대를 대표하는 두 거장의 마이웨이 스타일을 심층 분석하고 그들의 개성 넘치는 행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현대사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생을 대도무문의 정치를 표방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고 변수들로 가득한 정치판에서 철저한 자기 신념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생존하고 성공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결단력입니다. 20대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으로 일찌감치 정계에 입문한 그는 군사 독재 시절에도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로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23일간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모습은 그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강력한 리더십 기반 마이웨이를 보여준 것이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이런 마이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지하경제의 뿌리를 뽑고 경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밤에 전격 발표하여 시행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혼란과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킨 속전속결형 마이웨이의 대표 사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회 척결, 군부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사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하고 전직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득권의 거대한 저항에 맞서 정치 개혁을 이끌어낸 정면 돌파형 마이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민족 정기 확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일제 식민 지배의 상징을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역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강력한 상징성 추구 마이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이웨이는 정치적 권력과 용기, 그리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사회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개혁하고 재편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신념이 곧 길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이웨이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그의 강력한 신념과 추진력은 특정 정책 추진에 있어 타협이나 수기 과정을 생략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 같은 혁신적인 정책은 그 파급력이 엄청났던 만큼 시행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 증폭이나 일부 계층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것도 민족 정기 확립이라는 긍정적 의미와는 별개로 역사적 건축물 보존의 가치나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판단되면 외부의 반대나 복잡한 여론 수렴 과정보다는 자신의 결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빠른 변화와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소통의 부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이 그의 가장 큰 특징이자 격변하는 한국사 정치에서 살아남은 극단적인 생존 방식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대중문화의 혁명을 일으킨 서태지입니다. 그의 마이웨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결이지만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서태지는 틀에 갇히지 않은 예술론과 대중을 이끄는 신비주의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시대를 재정의한 인물입니다. 서태지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압도적인 창의성과 예측 불가능한 행보입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등장했을 때 그의 음악과 스타일은 가요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랩과 댄스, 사회적 비판적 메시지를 결합한 음악은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최전성기의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다가 또다시 예고 없이 홀연히 나타나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중의 기대나 인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창작 활동과 개인적 시기에 맞춰 움직인 신비주의적 마이웨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끊임없는 음악적 변신입니다. 힙합, 록, 일렉트로니카 등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매 앨범마다 파격적인 음악적 시도를 거듭했습니다. 이는 대중적 인기를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탐구하는 순수한 마이웨이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과의 독특한 소통 방식입니다. 잦은 방송 출연이나 대외 활동보다는 음악 그 자체와 가끔의 콘서트로만 대중과 소통했습니다. 태지 떡밥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베일에 쌓인 그의 행보는 오히려 팬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태지의 이러한 마이웨이 역시 항상 긍정적인 평가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신비주의적 전략과 파격적인 행보는 때로는 대중에게 불통이나 오만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전성기의 돌연 은퇴 선언과 긴 공백기는 많은 팬에게 아쉬움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중을 기만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끊임없는 음악적 실험과 대중과의 거리는 일부 대중에게 난해함으로 다가와 대중성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태지에게 자기만 아는 음악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거나 대중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즉 그는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을 택했지만 이는 때때로 소통의 단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의 혁신적인 시도들이 표절 논란이나 악마주의와 같은 격한 비판에 직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태지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대중음악의 판을 바꾸는 행보를 멈추지 않았으며 이러한 타협 없는 예술적 고집이 그를 문화적 아이콘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인물의 개시형 마이웨이 스타일을 직접 비교해봅시다. 전혀 다른 분야에 몸담았던 두 사람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영향력 방향과 깊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영향력은 단순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넘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로 정의됩니다. 김영삼은 정치적 권력을 통해 법과 제도,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하향식 구조, 개혁형 마이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이웨이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국가 전체의 틀을 뒤흔들었죠. 서태지는 음악과 문화를 통해 대중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상향식 문화 변화형 마이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이웨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중의 의식에 스며들어 결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죠. 결론적으로 김영삼은 사회 전체의 기둥을 흔드는 마이웨이였다면 서태지는 개개인의 DNA를 바꾸는 마이웨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통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따라 따르는 리스크도 다르죠. 김영삼은 대중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면으로 부딪히며 소통하는 직접 소통형 마이웨이였습니다. 그의 과감한 결정은 큰 반발을 부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자신의 신념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태지는 철저히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때로는 모습을 감추는 간접 소통형 마이웨이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오직 작품으로만 말하게 함으로써 신비감을 유지하고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외부적 리스크보다는 내부적 완성도를 중시하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의 소통 방식은 극과 극이었지만 결국 둘 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중을 이끌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가집니다. 셋째, 궁극적인 생존의 의미입니다. 개시형 마이웨이는 단기적인 성공뿐 아니라 장기적 생존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삼의 마이웨이는 정치적 생존을 넘어 역사적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 기여 있습니다. 그의 결단은 지금도 논의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의 고유한 유산이 되었죠. 그는 난세에 자신의 뜻을 펼치며 시대를 개척했고 이는 곧 정치적 인물이 장기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태지의 마이웨이는 예술가로서의 순수성 유지와 문화적 불멸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고수함으로써 그는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곧 아티스트가 장기적으로 팬들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시형 마이웨이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타인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이 두 인물은 보여줍니다. 오늘 세상에 없는 라이벌 채널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서태지, 두 시대를 대표하는 개샹마위의 정석들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더 강렬한 개샹마위였을까요? 어떤 마위웨이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판단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상상 속 라이벌이 등장할까요? 세상에 없는 라이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당신의 상상 속 라이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